저는 1991년에 결혼하여 아들 둘을 두었는데 둘째가 자폐성 장애 1급 진단을 받은 자폐아입니다. 유난히도 잘생기고 순한 아이였던 둘째가 자폐 진단을 받고 나서 우리 가족의 생활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고 싶을 때 마음대로 잘 수 없고 쉬고 싶을 때 편히 쉴 수가 없으며 둘째랑 같이 외출을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시선을 받아야 하는 고단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 처는 천직으로 생각하던 교사직을 포기하고 둘째 뒷바라지에 전념하여야 했고, 첫째는 둘째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자폐아의 형이라는 시선을 감내하여야 했습니다. 지금도 제 처와 저의 몸에는 둘째로부터 꼬집 피거나 물려서 생긴 상처 그리고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둘째를 돌보아 왔으며 우리 둘째는 가족들로부터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둘째를 돌봐야 하는 힘겹고 고단한 생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힘겨운 삶의 경험들은 저에게 세상에는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주변에 우리 가족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내 처지가 좀 어렵더라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저로 하여금 세상을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관으로서의 자세나 시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93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 지원 판사로 임명된 이래 지금까지 근데 조금 이상한 거는 그날 한덕수 총리 경우를 보면 대통령실로 좀 왔으면 좋겠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금 용산 집무실로 바로 올 수 있습니까? 통일부 장관 김영호 장관도 대통령이 바로 용산으로 가능한 한 빨리 들어와라. 다른 분들은 전화를 한 번 받았어요. 증인만 2번 받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이 지금 홍장원 차장한테 굉장히 많은 지시를 막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참 한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좀 잘 이해가 간 거거든요. 12월 3일 날 이제 대통령실 연락을 받고 그 대통령실에 이제 갔을 때 이제 그 가는 경위부터 좀 제가 여쭤볼게요. 그 12월 3일 20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어디세요라고 하니까 증인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고. 네.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 라고 하니까 증인이 내일 떠납니다. 방금 미국 대사와 송별 만찬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나요? 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예. 들어오라는 얘기 안 했고.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시 5분에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희구 이분이 증인에게 전화를 했죠.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전화를 해서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증인이 내곡동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강희구 부속실장이 지금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증인은 대통령실로 출발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조금 이상한 거는 그날 한덕수 총리의 경우를 보면
8시 20시경에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대통령실로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한덕수 총리가 그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시 54분에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집입니다. 라고 하니까 지금 용산 집무실로 바로 올 수 있습니까? 차편은 됩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출발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날 또 그 통일부 장관 김영호 장관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 전화 받은 게 조금 다릅니다. 저녁 약속이 있어서 식사를 마치고 휴대폰을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여러 번 와 있었는데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여러 번 전화를 했더라.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대통령께서 바로 그때 전화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바로 용산으로 가능한 한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김영호 장관이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통령이 수행실장에게 물어보고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영호 장관은 아마 그 부속실에서 먼저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대통령이 전화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로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연락을 어떻게 받았냐면 6시 11분경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지금 어디냐라고 묻기에 울산에서 김장 행사하고 회의하다가 서울 가는 길이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몇 시쯤 도착하냐 라고 하니까 8시 넘어서 도착한다 라고 하니까 도착하는 대로 바로 용산으로 들어오라 고 얘기를 했고 8시경에 역시 그 강희구 부속실장이 전화를 해서 용산으로 바로 들어오라고 해서 갔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다른 분들은 전화를 한 번 받았어요. 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부속실에서 전화를 하거나 증인만 2번 받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저로서는 뭐 알기 어려운 부분이고 제 기억에 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증인이 그 대통령실에 들어갔을 때 집무실에 여러 사람이 있었죠. 네, 원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 대통령이 있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있었고 네, 김용현 국방장관이 있었고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있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다는 거잖아요. 네, 다 걱정들 하고 반대하고 걱정하고 했습니다. 증인도 반대했잖아요.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네. 저는 반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서 언론 보도에서 제가 우려 표시를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려의 표시를 했죠. 네. 그 당시에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증인이 발언한 게 그 전부입니까? 아니면 제 말은 대통령하고 독대한 적이 있느냐? 죄송합니다. 그 독대한 적은 없고요. 네. 그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이미 얘기를 한 것이지만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을 뵈러 들어갈 때 쫓아 들어가서 저도 한 말씀 하지 않으시도록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그 다음 나중 얘기예요. 예, 그건 최상목 부총리는 늦게 반이죠. 왔으니까. 네. 그 나중 얘기군요. 독대를 해서 무슨 말씀을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없고 최상목 부총리가 들어가실 때 제가 쫓아 들어갔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쫓아 들어가서 역시 반대. 네. 뭐 반대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려. 하시지 말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증인은 이제 국무회의 멤버는 아니지만 국무회의 할 때 증인은 어디 계셨어요? 국무회의 멤버가 아닌데.
그 대접견실에 한 2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큰 테이블, 장방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무위원들이 쭉 다 앉고 저와 비서실장, 안보실장은 제일 끝자리에 가장 떨어진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 국무회의를 이제 그 9시, 21시 30분경에 시작을 했고, 하여튼 회의를 시작을 했고, 증인께서는 그 22시 45분에 대통령실을 출발하셨죠. 시간은 몇 분 틀릴 수는 있지만 대개 맞습니다. 네, 예, 맞죠, 그렇습니다. 맞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출발해서 이제 국정원으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전화를 했어요, 증인에게. 그죠? 증인이 맞습니다. 전화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때 대통령께서 원장님 참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라고 물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증인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고, 대답하셨죠, 그렇게.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지요, 지금 가기는 어렵겠지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예, 근데 그게 그 통화를 한 게 지금 통화 기록상으로 보면 22시 55분에서 57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통화 기록을 보면 그 대통령께서 그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한 게 22시 53분이에요. 그런데 그 통화 시간이 1분 24초입니다. 꽤 길게 했어요. 그리고 그 지금 홍장원 차장의 그 진술에 의하면 그 전화 때 대통령께서 첫 말씀이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렇게 하길래 홍장원 차장이 네 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그리고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고, 홍장원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 잘해. 라고 격려하고 통화를 마쳤다. 그러니까 이게 1분 24초를 통화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22시 53분에 전화를 해서 1분 24초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22시 55분에 증인에게 전화를 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갭이 30초밖에 없어요. 그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 정확한 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네. 22시 55에서 57이라고 지금 돼 있는 걸 저도 봤는데 네네. 통화한 그 시간은 사실은 30초가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짧았습니다, 사실은. 아, 증인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아니, 대통령이 지금 홍장원 차장한테 이제 굉장히 굉장히 많은 지시를 막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참 한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좀 잘 이해가 간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53분에 홍 차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